개인업체가 농협 직판장인 것처럼 인삼 제품을 판매하며 6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농협 측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컷오프에 전정희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선 의원 가운데도 정밀 심사를 통한 추가 탈락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호남 지역의 국가 예산이 영남 지역에 비해 매우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국가 예산 증가는 특히 낮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진한 인삼 제품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삼 제품도 영업 장소도 모두 농협에서 제공한 겁니다. 회원들이 아니라 업자만 배불리는 꼴인데 농협 측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내 2,700여 인삼 농민들의 조합인 전북 인삼농협. 관광버스 한 대가 등산객들을 쏟아냅니다. 입구에는 농협 직판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수삼시장과 농특산물시장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금세 북적입니다. 신뢰가 되죠. 우리 농산물이 좋고. 믿고 사는 거죠. 왜? 아니 농협이라 믿고 사는 거죠. 하지만 이곳은 사실 농협이 아닙니다. 개별 상인들이 농협에 임대료를 내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전북에서 재배된 것뿐만 아니라 금산시장 등에서 사온 것을 내다 파는 경우도 많지만 농협 측의 품질 관리는 없습니다. 농협하고 되거든. 농협은 옆에도 여기는 인삼조합에서 이제 세를 내줘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니까 전북이라고는 볼 수 없죠. 어디 가나 솔직히 각 지에서. 농협 2층 판매장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아예 농협 직원 옷을 입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월 1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해 준 겁니다. 더구나 업체는 상식적이지 않은 폭리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홍삼음료 60호 한 상자의 공장 납품가는 6만 4천 원, 판매는 36만 원으로 원가의 6배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을 팔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협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야 직원 급여도 주고 비용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 제품만 파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농협의 일부 직원들조차 문제를 인정한 상황. 그렇게 원래 하면 안 되죠. 직원도 아닌데 같이 옷을 입고 그렇게 많이 입고 있으니까 이런 발생되면 이제 이런 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전화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농협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이러한 폭리 장사는 장기적으로 전북 인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개혁 공천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20%를 면접에서 아예 제외시켰고 중진에 대한 정밀 심사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에게 공천 면접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역구 6명을 포함해 10명으로 도내 9명의 현역 가운데서는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평가비 중에 35%를 차지하는 지역 여론에서 평가가 좋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컷오프 대상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48시간 안에 이의 신청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천 후보자 면접은 원외 복수 지원 지역이 먼저고 다음은 단수 지원 지역, 현역은 맨 마지막입니다. 현역 면접을 미룬 것은 추가로 이루어질 정밀 심사 때문입니다. 정밀 심사는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데 후보의 적합도와 가상 대결, 재출마 시 지지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3선의 경우 무려 절반인 50%가 대상이라고 더민주당이 못을 박은 상황이어서 도내에서는 중진인 3선인 최규성, 김춘진 의원 그리고 재선의 이춘석 의원 모두 정밀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의 선출직들은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공천은 당원들의 힘이 필요한 거고요. 야권의 개혁 경쟁이 현역 물갈이로 대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폭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11명의 공천관리위원을 인선하고 내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 자격심사와 함께 공천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한편 세부 일정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은 10개 선거구에 38명의 후보가 국민의당으로 등록을 마쳐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그 격차가 심해지면서 무려 도내 10개 시군이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취합한 시도별 올해 예산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9조 4천억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9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증가율은 3%로 전국 평균 6.5%를 밑돌 뿐 아니라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북은 작년에도 예산 증가율이 4.9%로 평균 5.9%보다 낮았고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9.2%나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7.4%, 부산 6.8%, 울산 10.3% 등 경남을 제외하고 전체 영남권 시도가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북 3%, 전남 2.9%, 광주 2.5% 등 호남권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딴판입니다. 이는 시군의 재정 자립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도내 시군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전주시가 30.4%, 장수군이 6.2%로 잠정 집계돼 도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하고 도내 10개 시군이 올해도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가 여전히 줄고 있지만 그 감소세는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혁신도시 조성과 귀농 증가 등의 영향인데 보다 근본적인 인구 유입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200만 명 가까이 되던 도내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 2014년에는 187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출입 인구의 격차는 많이 줄어 인구 감소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전출입 격차는 2, 3천 명 정도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인구 이동을 주도하던 20대 청년층의 이탈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전출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 이동이 주로 발생하는 젊은 층의 비중이 줄어들어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0, 50대 중장년층은 귀농 등의 이유로 꾸준히 도내로 들어오고 있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인구 유입자의 출신지는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생활에 좀 지치기도 해서요. 시골로 내려가 볼까 해서 그래도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 좀 터를 잡고 다시 좀 살아보자라는. 인구 이동 현황이 전북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감소와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어 인구를 끌어들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시가 점검에 나섭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공문을 보내고 3월 중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이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드는 미디어 지원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디어 생산 시스템을 바꾸고 소통의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평가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미디어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시민들이 강사의 강의를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2달간의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은 미디어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역량이 쌓였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속에 살고 있는데 미디어를
수용하는 입장만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제작해보고자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영화 제작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영화화할 수 있도록 시민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5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이 중 몇 작품은 국내 영화제에 초청돼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제작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영화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참여로 그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확장되면서 또 다른 세상을 읽게 됩니다.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미디어센터 측은 올해도 영화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열정을 가진 시민들에게 제작비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그 지역에 소외된,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영역에 많이 좀 접근을 해서 교육 사업이랄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영화 제작 지원 공모도 조만간 별도로 실시해서 여성을 주제로 한 영상물 창작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93%인 194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선택해 지필고사를 안 보는 대신에 진로 탐색과 예술체육 등 자유학기제 활동을 한 주에 10시간, 한 학기에 170시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과실 생산을 위한 지주목 설치와 물을 대는 관수 등 시설 현대화에 85억 원, 용수원 개발과 경장로 정비 등 기반 정비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브랜드인 예담채의 품질 관리와 홍보에 3억 원을 지원해 수입 농산물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는 오늘 개성공단 폐쇄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주 지역 5개 섬유업체의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업들은 봉제 관련 생산직 1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영농철을 앞두고 논과 밭두렁을 태울 때는 마을 단위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60건 가운데 상당수가 논 밭두렁 태우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전국 최초로 이동형 음압 장비를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이 설비는 일반 병실을 15분 만에 음압실로 바꿀 수 있어 신종 감염병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